안녕하세요. 영자론 생기초문법 제1권 제5장 명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명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앞에서 품사를 할 때 한번 알아봤었죠? 명사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크게 세 가지, 주어, 보어,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어는 크게 주어 보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냥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또 두 개가 나눠지니까 총 5가지의 기능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주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명사는 원래 한 단어로서의 명사 이외에도 어떻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명사는 이제 뭐예요? 품사의 하나로서 그죠? 단어 하나를 원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 이외에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단어가 뭉쳐져서요.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명사 구와 명사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명사가 평범하게 사용됐습니다. 그죠? 너를 사랑한다.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The man in the red car is my boyfriend. 자,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죠? 빨간 자동차에 그 남자. In the red car가 더 man을 꾸며주죠. 그죠? 그래서 그 빨간 자동차의 그 남자는 my boyfriend. 내 남자친구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그쵸? The man in the red car. 전체가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 주어가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데 빨간 차의 그 남자. 그죠? 명사처럼 사용이 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the man in the red car 분석을 해보면 자, the in the red car 어떻게 되죠? 빨간 차의 그 남자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in the red car는 형용사 구로서 the man을 꾸며주는 것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이 전체를 또 어떻게 되냐? 자, 빨간 차의 그 남자 명사처럼 사용이 된 거죠. 그럼 명사 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우선 그러면 구와 절부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구는 뭐라고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는데 주어 동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럴 땐 구가 되죠. 근데 완벽해요. 주어 동사 다 있어요. 그러면 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보신 the man in the red car 같은 경우에는 명사처럼 사용이 되긴 했는데 주어 동사가 완벽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 구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사 구와 명사 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따가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구와 명사절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명사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요. 명사구는 주어, 동사를 가진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죠?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 기능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주어 동사가 완벽하지 않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그 덩어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명사구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뭐죠? 동사를 재료로 해서 명사를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동사로 명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쓰이냐 예를 보도록 할게요. Studying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를 가지기도 하고요. 뭐 어떤 이제 뒤에 뭐 따라오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study in the library 이렇게 썼는데 뭘 할까요? 뭐 점심을 먹는 것 하면 어떻게 됩니까? having lunch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은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명사구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to 부정사도 마찬가지로 그죠? 동사를 이용을 해서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명명을 하죠. 자,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 그 전체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처럼 재료가 이제 재료인 동사가 그죠? 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면 목적어가 따라오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 자체로 쓰이는 거고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동사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studying in the library 했던 것처럼 to study in the library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다음 알아볼까요? 명사와 형용사로 만들어진 명사구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의 기능 중 하나는 뭐죠? 아니, 형용사의 기능 중 하나는 뭐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형용사가 여러 개이거나 형용사 구 그러니까 지금 덩어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자, 왜입니까? 무거워서 그렇다 그랬죠? 무거우니까 형용사가 여러 개이거나 형용사 구이면은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I'm a beautiful woman. 나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났다. 자, woman을 꾸며주는 beautiful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용사죠. 그래서 명사 woman 앞에서 그냥 꾸며줬습니다. 두 번째 예는요. I'm a woman in late 30s. 나는 30대 말에, 그죠? 늦은 30대니까 30대 말에 여성들을 만났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근데 women이 어떻다고요? In late 30s. 자, 이건 뭡니까? 구죠. 주어 동사 완벽한 게 아니니까 구입니다. 형용사 구예요. 구가 women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 같은 거 형용사 구나 형용사가 여러 개이면 뒤에서 수식해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명사절은 아까 지금까지는 명사 구를 한번 알아봤었죠. 주어 동사가 완벽하지 않은, 그죠? 그럼 명사절은 어떻습니까? 그죠? 주어 동사를 완벽하게 갖춘 하나의 문장 전체인데 이것이 명사의 기능을 하는 때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명사절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접속사와 의문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접속사를 이용한 명사절 만드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접속사를 이용한 경우는요. 자,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that을 이용한 경우와요. if 혹은 whether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that을 이용한 것부터 알아볼게요. 자, that 이하이다 라고 해서 우리 봤던 거 있죠? 그 that이세요.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 안에 앞에 that을 붙이면은요. that 플러스 문장 전체가 하나의 명사, 즉 명사절로 바뀌면서 주어 혹은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보어로도 쓸 수 있으세요. 자, 보시면은 that she passed the exam. 자,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었다는 것은 자,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죠? 절입니다. 그래서 that이 연결을 해 줌으로써 어떻게 명사절을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is a lie. 거짓말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쓰였죠? 그렇죠. 주어로 사용이 된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혹은 whether를 이용해서 목적절 만들기, 그러니까 명사절 만들기. 자, 보시면 if나 whether는 뜻이 어떻게 쓰였냐? 자, 이렇게 명사절로 쓰일 때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if he will come tonight, 그가 이제 저녁에 아니 밤에 오늘 밤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자, 나는 모르는데 뭐를 그가 올지 안 올지를 그러니까 목적절로 쓰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명사절은요. 크게 접속사로 만들어지는 경우와 의문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거기서 접속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that과 if나 whether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의문사를 사용한 경우 뭡니까? 의문사가 뭐죠? how, what, where, who, when, why.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것 뒤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붙어서 그 전체가 하나의 명사절로 형성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각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어떻게 되죠? 방법을 묻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I can pass the exam. 내가 어떻게 시험을 패스했는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how 이하의 절이 그죠? how가 연결해 줌으로써 어떻게 방법이나 상태를 묻는 그죠?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된 거죠. 명사죠. 했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what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자, what은 무엇이라고 해당되는 의문사잖아요. 그러니까 would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무엇을?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where는요? do you know? 아니 무엇을? where he lives.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who는요? do you know? 넌 아니? who passed the exam. 누가 시험을 통과했었는지를 아니.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계속 지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tell me 말해달라 나에게 무엇을? when I can leave. 언제 내가 떠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why입니다. why는요. do you know why she left the party early? 자, 너는 아니 무엇을요? 그녀가 왜 일찍 파티를 떠났었는지를 아니 라는 명사 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의문사가 연결이 되면서요. 각각 의문사가 갖고 있는 그 뜻을 품으면서 하나의 명사 절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사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가산명사는 즉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자, 그리고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겠죠. 자,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또 크게 뭐가 있다?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러한 가산명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 자, 먼저 보면은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왜? 셀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a dog, 하나의 개, dogs, 두 마리의 개, 아니, 개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수와 복수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단수 앞에는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입니다. 자, 셀 수 있으니까 하나에 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정관사 어나 언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수사를 붙일 수 있다. 자, 지금 2번, 3번, 4번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셀 수 있으니까 2개의, 3개의, 4개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사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o cat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수식이 가능하다. 왜겠어요? 셀 수 있으니까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수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many, a few, several 등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의미가 다 파생돼서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또 어떠한가? 자, 셀 수 없다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추상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실 거예요. 그 다음 셀 수 없으니까 복수형이 없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셀 수 없으니까 부정관사, 하나의라는 의미를 갖는 부정관사를 쓸 수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사 쓸 수 없는 거죠. 직접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단위명사를 쓰게 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보시면 two sheets of paper, 페이퍼 2장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가능하지만 two papers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직접 수식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세요. 그리고 아까 가사명사 같은 경우에는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수식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much와 a little 등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사명사와 불가사명사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형과 둘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형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사명사니까 단수가 있고요. 복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각각은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 거예요. 자, 보통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형을 그 어미에다가 s를 붙여주죠. 그래서 books, dog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어미 형태에 따라서 붙여주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s, double s, x, sh, ch, o 등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 es를 붙여줍니다. 왜냐면 발음 때문에 그러세요. bus, buses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uses, classes, boxes, dishes, benches, potatoes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 예외인 경우가 있으니까 예외인 경우들은 입에 익도록 여러 가지 한번
여러 번 한번 리핏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법칙은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내는 경우에는요. 명사를, 그러니까 뒤에 그 y를 i로 바꾸고요. e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baby, 자음 b, 그 다음에 y로 끝났죠. 그러니까는 y를 i로 붙여줘서요. babies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이 규칙이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boys 같은 경우에 그냥 boy 뒤에다가 s 붙여주면 되시는 거죠.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F나 F2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F나 F2를 V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 leaf, 그죠? leaf 같은 게 leaves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leave 발음해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leaves, knives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여러 번 반복해 보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자, 그리고 불규칙 변화가 있죠. 불규칙 변화는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man, 뭐 women, 뭐 feet, 그 다음에 teeth, geese, mice, 뭐 children 같은 경우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 다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외래어의 복수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때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daytime 같은 경우에 data로, 그러니까 medium 같은 경우는 media, 그죠? bacterium 같은 게 bacteria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data, media, bacteria 우리가 더 많이 보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복수형 같은 경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단수와 복수형의 형태가 같은 명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ship, deer, fish, 뭐 series, percent, millions 같은 경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에요.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특수한 복수형은 무엇이냐? 자,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자나 숫자의 복수는 그냥 apostrophe s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always dot your I and cross your T's. 자, 그래서 I apostrophe s를 해서요. 너의 I자에는 항상 dot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T자에는 cross를 해야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의 복수에는요. apostrophe s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수한 복수형은요. 문자의 중복 사용으로도 복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건 페이지죠. 그래서 P 하나 써 있는 것과 P와 두 개 써 있는 건 어떤 뜻이다? 자, P 하나 있는 거는요. 105페이지 볼 때는 P 105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105에서 109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페이지가 여러 개니까 더블 P를 써 주는 거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도 마찬가지 L을 더블 L을 써 주시는 거세요. 자, 요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복합 명사는 뭐냐? 말 그대로 명사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명사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자, 예를 보시면 bystander 뭡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주변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bystander는 마지막에 s를 붙여준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느 단어에 포커스가 가느냐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포커스가 가겠죠. 그래서 standards가 붙는 거고요. toothbrush는 뭡니까? 이빨 닦는 브러쉬예요. 브러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rushes에 그러니까 브러쉬에다가 복수를 해줘서 brushes가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낱말에 es를 이제 복수의 의미를 붙이는 거는요. 앞에 포커스가 가서 그렇죠. passenger by 마찬가지죠. passenger에 더 이제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passenger 거기에 s를 붙여주는 거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더 이제 중점을 가지느냐를 고려를 하셔서 어미에 s를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man이나 woman이 이끄는 복합 명사는요. 두 낱말 모두 복수형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manservant 같은 경우는요. man 그 men 복수로 바꿔주시고요. servant도 s를 붙여서 servants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hoes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항상 짝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물건의 가치가 있는 의류나 기구 등을 나타낼 때는요. 항상 복수형을 쓴다. 그리고 뭐 그 수를 나타낼 때는 뭐 a pair of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glasses, shoes, boots, socks, stockings, 뭐 trouser 같은 경우. 자, 뭐예요? 안경 두 개 아래 두 개 있어서 그
그 안경 하나가 되는 거죠. 신발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경우에는 항상 복수형으로 쓰고 그 양말 한 벌 이런 식으로 해서 a pair of socks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어미가 ICS로 끝나는 학문 학과명으로서 그죠? 요거는 항상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냥 생긴 게 S가 붙은 거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politics, economics, linguistics, statistics 이런 경우에는 그냥 S가 붙어 있지만 항상 단수로 취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실까요? 게임이나 병명의 일부는 복수형으로 쓰이는데요. 단수로 취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은요. billiards 당구죠. 이때는 S가 붙어 있지만 그냥 단수로 취급하시고요. card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marbles 마찬가지 S 붙어 있지만 단수로 취급하시고요. 그다음 missiles 홍역도 마찬가지 S 붙어 있지만 단수로 취급하시고요. 또 blues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런 거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하는 복수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상호 복수부터 보시면은 교환이나 상호 관계를 나타낼 때는 복수 명사를 쓴다라는 건데 어렵지 않으세요. 자, she easily makes friends with the old. 자, 그녀는 쉽게 친구를 사귄다 노인들과라는 문장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건 뭐예요? 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ake friends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근사복수는요. 같은 종류 또는 성질이 유사한 두 개 이상의 것을 나타내는 복수형을 근사 이제 복수라고 한다. 이거 뭐냐? 자, Mrs. Morgan is in her 70s. 자, 7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질이 유사한 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0대가 돼서 이런 경우는 자, 근사복수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in her 30s 하면 30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 거네요. 세 번째입니다. 수사 플러스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수사 플러스 단수 명사로 포기를 한다. 자, 예를 보시면 쉬울 거예요. They have a 5-year-old boy. 자, 원래 5-year 하면 어떻게 돼요? 5-years가 되죠. 그죠? 그런데 수사랑 그죠? 명사 year이 그죠? 다른 명사 boy를 꾸며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수 명사로 꾸며준다는 거야. A 5-years가 아니라 a 5-year-old boy로 써준다라는 거.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명사의 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격은 뭡니까? 자, 뭐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사 또는 대명사가 문장 내에서 다른 말과 갖게 되는 무법적 관계를 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어로 쓰이면 주격이고요. 목적으로 쓰이면 목적격, 자, 소유어는 없죠. 같은 경우는 소유격. 자, 있다. 그럼 각각의 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 같은 경우에 주어와 그죠? 주격 보어로 쓰인다. 자, 보시면은 John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John은 지난밤에 영화를 보러 갔다. 그래서 주격으로 쓰인 거세요. 그죠? 그리고 인칭에서 주격을 보시면은 1인칭은요 I, we가 복수죠. 2인칭은 you, 복수 마찬가지 you입니다. 3인칭은 he, she, it. 복수라면 the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격은 이런 것들이 있다. 목적격은요, 타동사의 목적어나 목적보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e loves Jane 같은 경우에 Jane이 지금 목적격으로 사용이 된 거세요. 목적어에 쓰인 거니까. 만약에 이 Jane이 앞에 있었다. Jane loves him이었다. 그러면 Jane은 주격이 되는 거세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명사들은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겠죠. 인칭 대명사는 다르지만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Jane 같은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주격과 목적격은 그 형태가 같아요. 그렇지만 소유격은요 달라지죠. John's, 뭐 Jane's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건 좀 이따 또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은 1인칭 me, 그다음에 us, 2인칭 you 같죠. 3인칭 him, her, it, them이 있다.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세 번째 소유격은 다른 명사 앞에 붙어서 이제 뭐뭐의라는 의미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John's, Jane's처럼 Bill's father, Bill의 아버지는 Bill의 해서 이때는 apostrophe s를 붙여준다는 것이에요.
English teacher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인칭 대명사 소유격은요. 1인칭은 my, our, 2인칭은 your 똑같죠. 3인칭 his, her, its, their이 있다. 인칭 대명사는 그 격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자, 주격과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딱 맞는 이제 그 형태들이 딱 정해져 있지만 일반 뭐 보통 명사라든지 그냥 뭐 고유 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형태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소유격은 달라요. 그래서 그 만드는 법을 지금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람과 동물의 소유격은 원칙적으로 명사에다가 그냥 apostrophe s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까 봤죠? Tom's, her sons 이렇게 붙여준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의 어미가 이제 s로 끝나는 고유 명사나 이제 복수형의 명사는 그냥 apostrophe만 붙여줘요. 그래서 보시면 girls 소녀들의 학교 그죠? 이럴 때는 girls 뒤에다가 apostrophe 붙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s로 끝나는 고유 명사라든지 아니면 복수형의 명사는 그냥 소유격 뒤에 s만 붙여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생물의 소유격은 전체다 of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책상 다리 그러면이 뭐 desk's leg가 아니라 그죠? of를 사용한다. 그래서 the legs of a desk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of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소유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것들도 그냥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생물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s를 통해서 소유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시간, 거리, 그리고 가격, 무게, 그리고 무생물을 의인화한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은 시간 return home after 7 years absence 7년 몇 해의 absence 그 부재 후에 집에 돌아왔다라는 문제인데요. 몇 년의 해서 years 붙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bout 자, 한 척의 길이 그래서 about's length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격과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 worth $2 그러니까 $2의 가치를 나에게 주었다. 가치의 수거를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2 해서 그냥 s를 붙여주는 거죠. of를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무생물을 의인화한 경우에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생물은 of를 쓴다 그랬는데 이거를 의인화하게 되면은 그냥 apostrophe s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atural works, force and smile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보실 거는 절대 소유격인데 절대 소유격은요 뭐냐면 소유격 다음에 오는 명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절대 소유격으로 합니다. 그 경우가 뭐냐? 첫 번째, 생략된 명사가 문맥상 분명한 거예요. 자, 예를 보시면 My car is bigger than John's. 자, 내 차가 자네 것보다 낫다. 크다. 자, 자네 것 뭐겠어요? 차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문맥상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John's 해서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apostrophe s 뒤에 오는 뭐 house나 store, shop과 같은 장소와 건물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냥 보통 생략을 해요. The booksellers, 북셀러의 건 뭐 서점이라는 거죠. 그다음 chemistries, 약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나 건물을 나타낼 때는 그냥 보통 생략을 하고 그냥 apostrophe s로 해서 나타내 준다. 이게 절대 소유격이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중 소유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중 소유격은요, 자, a friend of mine 요 구문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요, on, any, this, these, that, those, some, no, which, what 등으로 수식되는 명사는 of 플러스 독립 소유격으로 이중 소유격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 예를 보시면 a friend of my father's 나의 아빠의 것들 중에 한 친구 뭡니까? 우리 아빠 친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앞에 나온 이러한 그죠? 이러한 것들 플러스 of 플러스 독립 소유격 fathers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독립 소유격인 이중 소유격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자, 요 예문보다는 a friend of mine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